물권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물권 변동 보면 186조고 187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물권 변동이라기보다 물권 변동을 보죠. 자, 물권 변동 한번 보셔요. 물권 변동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물권이 이렇게 변동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물권 변동된다. 이렇게 소유자죠. 갑이요, 을로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을 하죠. 상실을 하고요. 이 사람은요, 뭐 한다? 취득을 하죠. 취득이요. 그래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뭐죠? 변경이 되죠. 변경. 이것을 우리 뭐한다?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그래서 물권 변동을 득실 변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먼저 물권적 합의가 있어야 되죠. 합의. 이 합의를 뭐라 한다? 다른 말로 이것을 물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물권행위다. 이렇게요. 물권행위. 이렇게요.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 이 합의를 뭐라 한다? 이것을 계약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뭐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죠.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권적 의사표시. 똑같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 이것을 등기 서류 교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서류 교부. 등기 서류를 교부하는 것.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등기 서류를 교부하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해야죠. 등기. 그럼 이 등기를 왜 하는 거냐?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의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법적으로 뭐라고 되냐?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것이 좀 더 가깝겠죠. 그러면 이 물권 행위를 뭐라 한다? 등기 서류 교부. 이것을 물권 변동의 무슨 요건이다? 이것을 물권 변동의 무슨 요건이라고 한다?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 서류를 주죠. 그러니까 잔금을 받아서 등기 서류 준다면서 이제 이 물건 누구 것이다? 너 거다. 이 말이잖아요. 너 가져.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이런 물건이 있죠.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이 물건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기부를 봐야죠. 등기부. 이것을 뭐란다?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시의 원칙. 이렇게요. 그래서 이 공시의 원칙에 의해서 뭐 한다? 등기부를 딱 봤더니 1번 이렇게 갑이고요. 2번 이렇게 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을이 소유자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을이 소유자라고 믿고 우리가 사죠. 이것을 말한다?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을이 소유자가 믿고 여기서 1번 이렇게 갑했어요. 여기 2번 이렇게 을로요. 3번 이렇게 병이 이렇게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공시 원칙을 믿고 사는데 이 을의 등기가 무효인 것이에요. 그런데 무효인데 나는 무효인 걸 모르고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병 있죠.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기서 공신의 원칙을 한다? 인정한다? 부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공신의 원칙을 부정한다? 그러면 병은 소유자가 아니죠. 을은 당연히 무효니까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동산이죠.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부동산은요, 부동산 등기에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뭐다? 여기서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공신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등기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등기하는 방법은 의사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 등기하는 방법은. 그런데 이 의사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대항 요건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형식주의는요, 형식주의를 말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죠? 두 가지죠. 처음부터 저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나왔죠? 등기는 성립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형식주의를 말한다? 성립 요건주의다, 효력 발생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등기를 왜 하냐 이 말이죠. 프랑스는 의사주의예요. 갑하고 을하고요. 프랑스는 을이 갑한테 잔금을 주고, 그 다음에 잔금을 주죠.
등기 소유를 받죠. 이것을 물권적 합의라고 하죠. 물권적 합의, 잔금을 다 받았죠. 그러면 이 을이 미등기여도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 소유자. 그래서 뭐만 있으면, 합의만 있으면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합의만 있다는 것은 잔금을 다 받았다 이 말이죠. 갑이요. 그러면 이제 을이 등기 없어도 소유자가 돼요. 프랑스는요. 그런데 갑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사람도 이중매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가 없는 사람은 등기가 있는 사람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요. 여기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등기를 못하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여기는 형식주의죠.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되잖아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하고 을하고 물권적 합의죠. 그래서 물권적 합의가 있죠. 합의. 그래서 합의를 했죠. 여기 을이죠. 그럼 여기 미등기죠. 미등기면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야. 됐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마음이 변해서 이것을 병한테 기하고 병한테 등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만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갑에서 병으로 물권 변동의 성립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고 등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는 프랑스는 니네는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라며 왜 등기하냐면 왜 등기하냐? 등기가 안 된 사람은 등기가 된 사람한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를 왜 하냐면 등기 없어 소유자가 되지만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등기 없으면 소유권 자체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장단점은 뭐냐? 이 의사주의의 장점은 소유권의 변동이 신속하다는 거죠. 말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여기는요. 복잡하죠. 뭐까지 이루어 있어야 되니까 등기까지 해야 되니까요. 딱 보면 그렇잖아요. 그 여기는 뭐가 문제죠? 소유자가 몇 명이죠? 2명이나 있을 수 있죠. 한 사람은 등기가 없는 소유자, 한 사람은 등기가 있는 소유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등기가 있는 사람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가, 등기가 없이 잔금을 준 사람은 불측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장단점을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냐? 우리나라는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형식주의에 입각해서 등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온다? 이중매매에서는 먼저 등기를 격려한 사람이 소유자가 되죠. 그것을 뭐란다? 형식주의 입각해서 우리나라는 먼저 등기를 격려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여기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뭐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먼저 등기를 받은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적극 가담하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적극 가담 무효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고 그럼 이 물권 변동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 하나는요 186조, 하나는 187조 이렇게요. 186조를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고 187조를 뭐란다? 법률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한 득실 변경이죠. 득실 변경은 뭐가 있어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 여기는 법률 규정이죠. 법률 규정은 취득을 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한 후에 등기 후 처분한 등기한 후에 처분해. 등기한 후 처분은 언제 한다? 등기한 후에 처분을 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한 후 알겠죠? 그런데 등기 없이 처분하죠. 여기요 등기 없이 처분하면 뭐가 된다? 이것은 물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채권적 효력은 매매의 효력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하고 나서 처분해야 되는데 등기 없이 처분하면 어떻게 되냐? 물권적 효력, 소유권은 변동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있다? 그건 채권적 효력, 계약의 효력은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이 법률의 규정 187조는 뭐가 있냐? 먼저 상속이죠. 상속은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아시죠? 물권 변동이죠. 회사가 합병될 때 합병. 그 다음에 포괄유증 이렇게요. 포괄유증 이렇게. 그 다음에 경매죠. 경매나 공매죠. 경매나 공매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거죠. 경매는 법원이 하는 거죠. 경락되고 완납시. 그 다음에 수용이죠. 수용 또는요 공용징수죠. 공용징수는 수용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재결시 또는요 수용 개시일에 소급해서 소유권의 효력이 있다. 재결시 또는 수용 개시일에 소급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의 경우는 등기 없이 판결 확정시 물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플러스 건물의 신축 플러스 여기서 이제 뭐냐면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알겠죠? 용익 물권은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란 말이 중요하죠. 등기 없이 물권이 소멸하죠. 그 다음에 담보 물권은요 피담보 채권은 변제하죠. 변제하면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변제하면 담보 물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거죠. 말소 등기 없이 용익물권은 기간이 만료되면 담보 물권은 변제하면 말소 등기 없이 187조죠. 그 다음에 계약이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 해제가 되면 뭐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뭐한다? 복귀하죠. 매도인 등기 없이 소유권이 등기 없이 187조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가냐? 여기 법정이란 말이에요. 법정 뭐라고? 법정 전세권, 법정 갱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법정이란 말이 있어. 법정이란 말이 있어. 법정 갱신. 전세권에서 법정 갱신이죠. 그 다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이런 것들이 있죠. 법정. 이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분묘기지권. 우리가 분묘기지권은 법정이란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묘기권은 법정지상권의 일종이에요. 법정지상권. 이 심의 서면에 나왔다고 3번이나. 법정지상권. 여기요. 분묘기지권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알겠죠? 특히 분묘기지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러면 이거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는 3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단독행위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가 있죠.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단독행위에 뭐가 있다? 예약 완결권이죠. 여러분 예약 완결권의 행사. 여러분 예약 완결권의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본 계약이 성립되죠. 본 계약. 이 계약을 뭐란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알겠죠?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이죠. 계약은 여기서 뭐가 있다? 매매.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 또 뭐가 있다? 교환. 알겠죠? 이렇게 매매, 증여, 교환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뭐다? 법률행위죠.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등기. 매매, 교환, 증여. 매매, 증여, 교환. 예약 완결권에서 본계약 이런 것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단독행위,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것들은 다 득실변경이죠. 그럼 또 단독행위에 또 뭐가 있어? 단독행위에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건 뭐다? 소유권을 포기. 소유권을 포기를 할 때는 등기를 해야 된다면 득실변경, 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 제한물권 포기죠. 제한물권을 뭐란다? 포기하죠. 포기할 때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거, 소유권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거죠. 단독행위가. 그래서 상대방 없는 것은 소유권 포기 싫으니까 등기해야 되고, 소유권 포기 뭐죠? 제한물권을 포기도 싫으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한다 이런 말이죠. 여기는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죠. 여기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라든가, 여기 확인 판결, 여기서 뭐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행 판결, 확인 판결, 등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86조하고 뭐다? 187조하고 이렇게 7조하고 6조하고 이렇게. 그래서 등기를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이런 지금 이해됐어요? 등기하고 안 하고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먼저 여기죠? 여기가 청구권이죠? 무슨 청구권하고 무슨 형성권을 이렇게 봐야 되죠. 이건 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알았죠? 청구권과 형성권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청구권을 뭐다? 무슨 청구권 그러면 이건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는요 뭐가 있다? 소멸시효는 먼저 당사자가 입증하죠. 당사자가 입증하고요. 소멸시효는 중단하고 정지라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매수인이 토지를 건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은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중단 정지 제도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 형성권은 뭐다?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하죠.
제척기간.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뭐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원래 여기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있다 없다? 없고, 제척기간 없어. 그래서 제척기간은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몇 년?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10년이거든요. 10년의 시간이 지나면 형성권, 취소권이라든가 또 뭐가 있죠? 해제권이 있죠? 해제권, 이것은 뭐다? 형성권이잖아요. 더 이상 취소나 해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요, 소멸시효는 보통 몇 년이다? 10년짜리가 있고 20년짜리가 있고요,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 이렇게 있거든요. 알겠죠? 원칙적으로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금 연예인들은 1년이에요. 숙박시설, 먹고 자고 있고 하는 1년이에요. 그럼 도급 있죠? 도급공사하죠? 도급공사는 3년이에요. 도급공사. 알겠죠? 5년짜리 여러분요, 조세채권은 다 몇 년이죠? 5년이죠? 상인 간의 거래, 상인 5년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외의 것들은 몇 년이다? 10년이죠?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몇 년이에요? 20년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다양해요. 됐죠? 그 다음에 청구권이죠? 청구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렇게요. 여기는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뭐가 나왔다? 여기서 이제 형성권의 행사죠, 형성권. 형성권을 행사하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요. 물권이 권리가 어디 간다? 발생, 변경, 소멸하죠.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물권이 발생하고 권리가요 변경되고 권리가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요 앞에가 무슨 말이 있다?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 있다? 알겠죠? 여기서 무슨 말이 있으면 맨 끝에가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 여기 뭐다? 청구권이 있다. 여기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 여기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청구권이 있다. 청구권 이렇게 됐죠? 청구권이 여기는요 매수 청구권, 여기 분할 청구권, 증감 청구권, 증감 소멸 청구권 이렇게 소멸. 그래서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청구권 이렇게 했죠. 그리고 여기 지상물 매수, 공유물 분할, 지료 증액, 지료 강액, 지상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이렇게요. 이것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실제적으로 청구권이란 이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청구권 앞에 무슨 말 있죠? 분할 있죠, 분할. 이것을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관한 소송이죠. 소송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소송의 경우는 이것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이라는 것은 뭐죠? 두 사람 간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법관이 강제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결 확정 시 뭐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소송 중에 뭐가 있었다? 조정이 이루어졌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여기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조정이 이루어지면 등기를 해야 되죠.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 앞에 이전 등기란 말 있죠. 그럼 여기는 뭐다? 소송이죠. 소송 이렇게요. 청구권에 의한 소송이죠. 그럼 이건 청구권에 의한 소송이니까 이걸 무슨 판결을 한다? 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이행 판결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되고, 이행 판결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있으면 이전 등기란 말이 있으면 이행 판결이든 화해 조서든 뭐든 관계없어. 뭐 조정이든 뭐 관계없어. 알겠죠?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등기. 알겠죠? 무조건.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무슨 판결이라고 그랬죠? 확인 판결의 경우도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청구권과 여기 형성권이라는 걸 잘 아는데, 그런데 한 가지 무조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공유물 분할이란 말이 있으면 분할, 무조건 등기한다 한다? 안 하는데, 조정이란 말이 있으면 뭘 한다? 등기를 한다. 조정은 뭐죠? 소송 중에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서 합의에 이런 거죠. 합의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합의를 뭐라고 한다? 등기,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말한다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얘기하죠. 이 물권 변동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공하고 연결이 돼서 가공에서 연결되면 뭐죠? 가공에서 두 가지가 있죠.
수급인이요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죠. 재료와 노력으로. 이것은 누구 거다? 수급인이 원시취득이죠. 수급인이 원시취득하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 것을 하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뭐라죠? 합의하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합의. 그럼 이것은 도급인 것이 뭐죠? 누구 거다? 도급인이 원시취득이죠. 도급인 이렇게요. 이건 수급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건 가공이죠. 가공.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 채무자요. 채무자가 뭐다? 재료와 노력이죠.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죠. 그럼 이것은 누구 것이다? 채무자가 원시취득이죠. 채무자가 취득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요. 가공의 경우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하나죠? 건물이죠. 이런 건물은 뭐다? 건물은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벽이 있죠. 주벽. 기둥, 지붕, 주벽이 있죠. 알겠죠? 이렇게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죠. 이런 것들이 값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을 을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고, 만들어지고 난 후에 병한테 처분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병이 을이 완공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완공을 하면 누가 원시취득이다? 을이 원시취득. 여기 누가 원시취득? 갑이 원시취득이죠. 갑이 원시취득. 그래서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그것은 건물이죠. 그래서 갑이 원시취득을 하고, 갑이 원시취득. 그런데 이것을요 나중에 병한테 팔았죠. 병한테 파면 이때 갑이 원시취득이니까 보존 등기하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병이 그걸 완공을 했다 이 말이죠.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만들어지거나 기초공사만 하고 한 상태에서 을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이 완공했죠. 그럼 을이 원시취득하고, 을은 갑한테요. 을은 갑한테요. 갑이 지금 뭐죠? 기초공사를 했죠. 그러니까 기초공사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초공사 비용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당 이득으로 반환 이렇게. 이것을 뭐란다?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여기까지 이제 우리 뭐다? 물권 변동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186조하고 187조 이것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요 강의도 또 35페이지 한번 봐봐요. 35페이지 보면 1번 물권 변동이라고 나와 있죠. 물권 변동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물권 변동 보면 1번에 뭐라고 나왔죠? 제3자가 여기 보면 아직 독립한 건물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돼 있죠. 그러면 어디죠? 여기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 제3자가 공사를 완성했죠. 그러면 그 제3자가 원시취득하고 권리를 상실할 갑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하는 것이고, 2번은요. 2번이 도어졌죠.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원래의 건축주가 뭐란다? 원시취득하고. 3번의 경우는요. 3번은 수고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서 건물을 완성했죠. 그러면 수고인이 원시취득하고, 그것을요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죠. 그러면 누가 원시취득이다? 도급인이 원시취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4번은요. 채무자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했죠. 채무자가. 그럼 누가 원시취득이다? 채무자가 원시취득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86조는요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 2번은요 소유권 이전의 약정이죠. 아무튼 여러분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뒤에가 판결이든 화해 조서든 조정이든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권 이전의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은요 취득시효죠. 중요하죠. 취득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이. 그런데 이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는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점유취득시효 245조 245조 법정 채권이에요. 245조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확인 판결. 또 신축자 5번 봐봐. 신축자 등기하지 않죠. 신축자로부터 매수했다. 매수. 그 다음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되죠. 공유물 분할 등기하지 않죠. 그런데 뭐가 이루어졌다? 조정. 그럼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죠. 등기. 여기는 등기를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다. 187조는요 공유물 분할이죠.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무효나 취소는 해제가 되죠. 등기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만다 복귀하죠. 그 다음에 경매죠. 매각대금 완납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종용징수 상속이죠. 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수용시
또는 재결시로 소급하죠. 혼동은요 사건이죠. 등기하지 않죠. 요건은요 법정이죠. 법정갱신, 법정지상권 등기한다 안 하죠. 재단법인이죠. 이런 봐봐요. 재단법인. 이러면 재단법인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을 뭐란다? 출연자라고 그래. 출연자. 이 출연자가요 의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싶어요. 재단법인이요. 재단법인을 만들면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187조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출연자가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제3자라고 그래. 제3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186조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그러니까 출연자하고 법인 사이에서는 등기 없이도 법인 것이 돼요. 그런데 법인하고 제3자 간에는 누가 먼저 등기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특이하게 출연자와 법인 사이 등기 없이 법인과 제3자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8번 봐봐. 8번은 등기 없이 우리가 취득하죠. 그러면 그것을 등기하고 난 다음에 처분해야죠. 근데 등기 없이 처분했어? 그러면 그것을 취득한 사람은 물권적 효력, 즉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두 사람 간의 계약 자체는 뭐가 된다? 인정된다. 채권적 효력은 있다. 이런 말이죠. 우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뭘 한다? 물권 변동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